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치료의 진심인 진제통의원 이종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하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몸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에너지원이 가장 근본적으로 세포 내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ATP입니다. 이 ATP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 세포가 활동을 하고 세포가 활동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아주 에너지의 근본 단위가 되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것은 산소와 그 포당을 가지고 한 개의 포당 분자를 가지고 약 38개의 ATP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열이 좋은 것이죠. 우리 몸에서 ATP라는 것을 만들어진 과정은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세포들이 겨우 꾸역꾸역 살아남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 그거는 두 개의 ATP밖에 못 만듭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유산소 환경에서 아주 활성화돼 버리면 38개 말 그대로 효율 차이가 19배 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세포 소기관에 해당됩니다. 보시는 그림 보시죠. 사이언스지 2025년 3월 바로 올해 3월 달에 표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 베넨길이라고 하는 스위스 바젤대 교수님께서 초저온 전자난등 촬영, 이 굉장히 엄청난 기술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상도 높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 안에서 결국은 ATP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올해 3월 달에 사이언스 표지 모델로 이게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제 현재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핫한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모 교수님께서 뼈를 만드는 이 조골세포에서 그 근처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가 많다는 걸 증명했는데요. 그만큼 뼈를 만들 때 미토콘드리아가 많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미토콘드리아가 조골세포를 활성화 분화시켜가지고 뼈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뼈 조골세포의 자체 내에서도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이 발견되고 그걸 가지고 역으로 미토콘드리아를 수집해가지고 뼈를 만들어진 조골세포에 직접 넣어버리니까 뼈가 훨씬 많이 잘 형성된다는 게 밝혔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약을 계속 먹어도 잘 안 좋아지죠. 그런 경우에 이런 치료 방법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굉장히 뼈도 튼튼해지고 실제로 이게 우리가 낙상이라든가 어르신들 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데 하다못해 이제 그 압박골절 같은 거 생겨서 척추에 문제 생겨버리면 점점 우리가 척추가 앞으로 숙여지고 그로 인해서 협착증이 더 심해져 버리고 악순환이 고려돼 버리는데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전달하는 치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되게 좋은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미토콘드리아 공급에서 치료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실제로 처음 발표된 것은 1980년도 미국 댈러스의 텍사스 대학교에 있는 클라크와 셰이라는 이 두 박사님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고 실제로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전달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전달 자체가 효과가 있으면서 그 세포가 받아들여가지고 세포 활성화되는 그런 영역을 직접 실험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토콘드리아 치료에 대한 큰 전환점이 되겠죠. 이렇게 클라크와 셰이라는 선생님의 미토콘드리아 직접 전달 치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다음에 맥컬리라는 분께서 심장질환자들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심장질환자한테 적용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심장질환이 심각한 사람들은 에크모라고 해서 자가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달고 있거든요. 그런 에크모까지 뗄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맥컬리 박사의 연구에서는 심장질환이 좋아져가지고 심장기능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이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치료를 적용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있냐 없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어버리면 문제되죠. 실제로 우리가 요즘 암 치료를 한다고 여러 가지 암세포를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실제로 암 환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암을 죽이다 결국은 자기 몸이 더 맛이 가거든요. 되게 암 환자들 케모테라피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머리털 다 빠지고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잇몸도 다 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작용 없이 어떤 치료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환도 아니라 우리 생명과 직결된 심장 질환을 고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고무적인 그런 임상가로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이런 생명과 직결된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관심 가진 게 뇌 질환이죠. 실제로 이제 뭐 손을 많이 떨거나 종종걸음 걷는 그런 파킨슨 질환, 그리고 이제 중풍 알고 계시죠? 이게 뇌경색 또는 뇌출혈 같은 그런 중풍에 해당되는 그런 뇌 기능 부전. 실제로 이런 뇌신경계 질환에도 이런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부작용 없이 치료 효과가 좋았다는 그런 결과들이 여러 가지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운동 기능도 좋아지고 뇌 기능도 향상돼가지고 실제로 거의 근본적인 치료가 갔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이 세포 단위 안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세포 소기관이 에너지를 만드는 근본인데 그것이 없어서 세포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에너지원인 ATP를 만드는 그런 미토콘드리아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세포가 들어있는 그 장기인 뇌라든가 신경계 또는 심장 같은 질환들이 좋아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고무적이고 이런 치료에 대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되게 줄기세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실제로 이제 말초 줄기세포를 해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한번 걸러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이런 줄기세포 치료한다는 것까지 되게 요즘 여러 가지 핫하게 발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피를 뽑아서 다시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넣는다는 개념은 줄기세포가 혈액 안에 발견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가시적으로 발견된 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이 세포의 이 마커라는 게 있죠. 이 세포 마커라는 것이 CD32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포 마커들이 많은데 이 줄기세포, 중간엽 줄기세포에 대한 CD 마커는 CD32인데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혈액 말초 혈액 내에도 줄기세포가 있구나라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넣는 건데 살짝 우리가 이제 한면 생각해보면 혹세무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그냥 그렇게 바로 넣는 거는 자체는 실제로 큰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런 세포 단위에서 다시 우리가 걸러가지고 다시 넣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미토콘드리아를 집어넣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집어넣는 것보다 이 미토콘드리아를 최대한 활성화시켜 넣는 게 좋겠죠. 그럼 미토콘드리아를 분리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만 집어넣느냐?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만 따로 분리해서 넣는 경우는 잘은 없고요. 미토콘드리아를 세포 내에서 빼내는 여러 가지 뭐 충격파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초음파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효소를 처리해가지고 집어넣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임상 이런 1차적인 의료기관 로컬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의료기구상에서 보통 이렇게 하면 줄기세포가 나와가지고 들어갑니다라는 걸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치료에 적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세포 소기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거를 포집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냐. 그만큼 이왕이면 한번 맞을 거면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꺼내가지고 다시 넣는다 그러면 그만큼 활성화시켜서 어느 정도 그냥 바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렇게 더욱더 많은 세포수를 확보해서 넣는 게 훨씬 좋겠죠. 치료가 좋을 것이고 2025년 올해죠. 실제로 네이처 사이언스 리포트라고 하는 이런 의학 잡지에 올해 2025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요, 실제로 중간엽 줄기세포 또한 이런 세포 분화와 이 세포 조직 재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미토콘드리아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줄기세포가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줄기세포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말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 줄기세포가 파라이크라는 이펙트,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줄기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생 효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런 효과를 띈다는 파라크라는 이펙트가 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핫한 것은 바로 이런 기능들이 실제로 규명이 잘 안 되고 잘 이게 제대로 이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딱 떨어지기 힘드니까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관심을 돌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 중간엽 줄기세포 안에도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더라. 이것이 실제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이더라. 그런 기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2025년 발표하는 그런 네이처 사이언스 리포트에 나온 논문도 그런 결과고요.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던 혈액 안에 있는 줄기세포 CD32 그 발견된 그 줄기세포를 다시 집어넣는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서 다시 집어넣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로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제대로 집어넣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세포들은요 활성화되고 활성화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포 외에서 뽑아가지고 이걸 활성화시켜서 집어넣는다. 세포 밖에서 현미경을 보거나 셀 카운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미 활성화된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 버리면 디그레이션, 퇴행돼 버리거든요. 결과적으로 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활성화되는 것을 밝혀야지 밖에서 이만큼 많다라는 걸 밝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실제로 치료에 적용해야지 그만큼 제대로 된 효과를 보는 것이죠. 실제로 요즘 보면 줄기세포 치료가 각광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비용도 비싼데 그만큼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실제로 검증된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통한 전달 치료, 이식 치료, 미토콘드리아 이식 치료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트랜스퍼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로컬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대로 집어넣는 그건 혈액 안에 있는 혈소판, 이 혈소판이 미토콘드리아를 전달할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설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런 실제로 혈소판으로 미토콘드리아를 전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처음 시도한 것이 이제 2023년도에 광저우에 있는 중국 의료진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걸 시도를 한 것을 이제 실제로 시도는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걸 이제 발표를 한 것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의료진이 처음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혈소판을 이용하는 것은 PRP라고 해서 플라텔라 리치 플라즈마라고 해서 미국에 처음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치료를 이미 하고 있었죠. 저도 실제로 2012년 정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치료를 하고 있었고 이 치료 효과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치료 효과를 실제로 이제 파라크라인 이펙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소판 안에 있는 알파 그래뉼 그 안에 있는 그로스 팩터들 이 그로스 팩터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이제 우리가 그로스펙터 종류가 많은데요. 우리 상처가 나면 상처를 치료하는 인자들이 바로 그로스펙터에 해당됩니다. 이런 그로스펙터의 직접적인 재생 효과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이 혈소판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또 이 세포에 직접 전달해서 치료 효과를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 안에는 실제로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띠는 세포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부분 따라서 우리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세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무릎 안에 연골이 닳고 그 연골이 닳아가지고 뼈가 노출되면서 통증이 일으키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됩니다. 그런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런 나이 들면 좀 슬픈 현실인데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우리 무릎 안에 있는 조골세포들,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라든가 콘드로사이트, 연골을 만드는 세포들 이런 세포들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다 존재합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고 그 세포의 활성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활성이 떨어진 세포, 있는 세포들을 기능을 높여버리면 연골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미토콘드리아를 이식하는 이 치료를 무릎에 적용한다 그러면 무릎 안에다가 이 세포를 집어넣어서 이 세포가, 이 콘드로사이트가, 이 조골세포가 미토콘드리아 받아들여가지고 활성화돼 버려서 에너지원을 많이 만들면 세포가 굉장히 활발하게 작동을 하겠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직접 역할인 바로 연골을 만들고 뼈를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겠죠. 바로 그런 효과. 실제로 우리가 골수 농축물을 뽑아서 줄기세포라 말하면서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혈액을 뽑아서 PRP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사를 하거나 할 때 이 무릎 안에 있는 연골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좋아지는 그런 것들은 이미 밝혀져 있어요. 물론 실제로 당장의 효과는 염증을 깔아앉혀서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고 보통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뒤에는 실제로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효과에 의해서 연골이 만들어지는 걸 발견해 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미토콘드리아 전달 치료를 제대로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골세포 또는 콘드로사이트가 한 요만큼의 미토콘드리아를 받아들여버리면 조금씩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걸 제대로 치료해가지고 이만큼의 미토콘드리아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만큼 여러 번 할 치료 효과를 받아가지고 엄청 좋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 미토콘드리아 이식 치료를 이왕이면 제대로 해보자라고. 그럼 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줄기세포 뽑을 것이냐? 그때 계속 골수를 뽑고 우리가 이제 지방을 뽑고 이런 침습적인 어려운 치료를 해가면서 치료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소판을 가지고 치료에 적용해보자. 그러면 이게 조금 파워가 떨어지니까 얘를 엄청 활성화시켜서 치료하면 어떨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치료한 것이 활성혈소판 치료입니다. 자, 지금 보는 혈소판 사진 두 개입니다. 이 혈소판 사진 두 개는 그냥 막 피를 뽑았을 때 나온 첫 혈소판과 이를 가지고 특별한 보존회를 가지고 2주간 보존시킨 그런 혈소판 사진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세포 내용물이 엄청 차이가 나죠. 실제로 이 2주간 특별한 보존회를 통해서 보관한 결과 이 세포 안에 있는 알파 그루진이 엄청 증가한 게 보입니다. 그만큼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증가한데요. 실제로 이 국가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가지고 시험 성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 혈소판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거의 6배에 증가한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혈소판을 활성화시킨 이 활성 혈소판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실제로 이제 서울의 럭셀 내과의 김홍성 원장님과 함께 연구한 결과 미국 특허 그리고 우리나라 특허, 국내의 특허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거에 대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저와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이런 실험적으로 밝힌 6배 증가했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혈소판 자체 내에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인 것이고요. 실제로 이 혈소판 내에 이 혈소판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와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라크린 이펙트를 합쳐버리면 실제로 효과는 6배가 아니라 10배, 20배 훨씬 더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간단하게 하는 피를 모아서 다시 돌려가지고 원심 분리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장인자 또는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 우리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D32가 밝혀져서 그 줄기세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 한 번도 증명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줄기세포가 넣어서 줄기세포 치료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2주간 보존해가지고 거의 몇십 배 높은 활성도를 띠는 이 혈소판을 통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까요? 실제로 이제 이런 임상적인 결과, 그동안 연구했던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제로 효과 차이는 엄연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활성혈소판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공급해버리면 이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치료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또 실제로 좋은 점은 이런 혈소판과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되게 이제 호밍 이펙트라고 합니다. 혈액에 들어버리면은 안 좋은 장기, 안 좋은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 실제로 간편하게 우리가 골수라든가 지방을 뽑지 않고도 간편하게 피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활성혈소판을 만들어서 그 기간은 좀 걸립니다.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 혈소판이 활성화돼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아주 가득 뿜은 혈소판이
다시 집어넣으면서 우리 치료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 호밍 임팩트가 아니더라도 로컬하게 아까 말씀드린 무릎을 예를 드는데요. 무릎 안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무릎이 일반적인 PRP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로 미토콘드리아를 전달받아가지고 ATP를 막 만들면서 이 콘드로사이트가 활성화돼서 연골을 만들게 되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좋은 치료를 다르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방금 말씀드린 무릎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질환 외에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치료의 난제인 가장 심각한 질환으로는 암을 볼 수 있죠. 요즘 우리 암 같은 경우는 되게 이걸 치료하다가 결국 암세포를 잡으려다 보니까 우리 몸도만 가다 보니까 요즘은 치료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그럼 차라리 암을 더 키우지 않고 이 암이 그대로 잘 조그맣게 있고 이놈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암과 함께 살아가는 치료를 우리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활성화되지 않고 암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 몸도 건강하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그렇게 암과 함께 살아가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암과 함께 살아갈 때 이 암의 특징을 봤을 때 이 암은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상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암에다가 미토콘드리아를 전달해가지고 이 암이 더욱더 활성화 못하게 하고 그 암이 있는 장기, 조직 내가 더 활성화돼가지고 이 암은 점점 쪼그라들고 이 조직이 좋아져 버리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보겠습니까? 그죠? 생각만 해도 되게 당연하게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효과를 보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미토콘드리아 전달 치료인 것이고 이 미토콘드리아 전달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고 하면 미토콘드리아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미토콘드리아 공급이 아니라 활성 혈소판을 통해서 그냥 혈소판이 아닌 활성 혈소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암조직이 암세포가 작동을 못하게 하고 그 암조직이 있는 정상세포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 원리를 알아보면요. 암세포란 것은 실제로 와보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와보그 효과가 뭐냐면 우리 정상 상태에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에 의해서 2개의 ATP를 만드는 것보다 실제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38개의 ATP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그런 우리 에너지원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알 수 있을 것이죠. 누가 봐도 2개 할래 38개 할래 하면 당연히 38개 하겠죠. 그죠? 38개 훨씬 더 효율이 높으니까. 자, 그런데 그와 거꾸로 암세포에서는 이런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한 2개의 ATP를 만듭니다. 실제로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무산소 환경을 만드는 거죠. 이 2개의 ATP를 만드는 해당 작용 글라이콜라이시스는 뭐냐면 포도당 한 분자를 가지고 피루베이트를 만드는 그 과정인데요. 이 피루베이트를 통해 가지고 젖산을 만드는 이 젖산 락틱시드가 쌓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젖산에 의해서 주변 환경이 산성화됩니다. 우리 몸은 실제로 이 산성도가 높아져 버리면 이 세포 활성도가 떨어지고 작동을 잘 못합니다. 이 암이라는 놈은요. 방금 말씀드린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서 자기 혼자 꾸역꾸역 먹고 살아요. 지 혼자 먹고 살 만큼은 되거든요. 무산소 환경을 만들고 방금 말씀드린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서 젖산을 많이 분비해가지고 주변 환경을 산성화시켜가지고 이 주변 세포들은 산성에서는 활동을 못하거든요. 죽어가요. 그러니까 주변 세포들을 죽여가면서 정상세포를 죽여가면서 자기는 혼자 살아가는 건 나쁜 놈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직접 미토콘드리아를 집어넣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작용이 아닌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환경에서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ATP를 만드는 TCA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이 세포 자체가 ATP를 많이 만들어버리면 정상세포는 활성화되고 거꾸로 이 암세포는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효과를 통해서 암세포를 최대한 줄이고 정상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에 치명적인 작용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전달해가지고 암을 줄이고 정상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암을 치료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비타민C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셀레늄이라든가 징크라든가 여러 가지 항산화제를 통해가지고 같이 공급을 해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암을 최대한 줄이고 정상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생명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 ATP, 에너지원, 이 ATP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 우리가 ATP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그러면 왠지 세포랑 미토콘드리아 따로 있을 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포 안에, 모든 세포 안에 다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우리가 생명에 필수적인 그런 성분들, 심장이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ATP가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실제로 미토콘드리아를 전달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논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 실험적으로 밝혀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것은 우리 생명의 유지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에 얼마나 큰 효과를 볼 것이라는 걸 되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 자체를 더욱더 중요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단위 안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실험적으로 많이 밝혀지는 것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본적인 근본적인 치료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활성 혈소판을 통한 미토콘드리아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여러분과 함께 항상 치료에 진심인 진재통 의원 이종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